벌써 일어나게? 오늘부터 애들 도시락 싸야 돼서 당신 좀 더 자. 1970년 4월 8일 새벽 6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 기슭에 위치한 와우 시민 아파트의 15동 건물이 성냥갑처럼 폭삭 주저앉는다. 이른 새벽 날벼락 같은 사고에 곤히 잠을 자던 주민 34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40명은 큰 부상을 입었는데 역사는 이를 이렇게 불렀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이를 두고 사람들은 예고된 재앙이라 말했다. 그 이유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 부디 자랑스럽고 깨끗한 서울로 만들어주세요. 모두 모이라고 해. 이제 과거의 서울은 없다. 서울을 싹 다 바꿔버려. 그 시작에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연습도 실전처럼 미국의 대통령을 맞이하는 건데 이렇게 건성으로 할 겁니까? 지금 각하가 보고 계신다고요. 자, 다시 린든 존슨, 린든 존슨, 린든 존슨. 1966년 10월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한다. 미 대통령의 방한은 박정희 정부 출범 이래 최초의 일. 이 정도 인파 가지고 되겠나? 사람들 더 불러 모아. 그날이 평일이라. 그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될 거 아니야? 공항에서 여기 서울 광장까지 사람들을 꽉꽉 채워. 이에 정부는 방한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당시 서울 시민 350만 명 중 275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한다. 이 방문에 진심인 건 미국의 존슨 대통령도 마찬가지. We need a lot of reporters. We're going to broadcast the entire ceremony live. Let's show the world how warmly we're received by the Koreans.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던 미국이 이번 방안을 여론을 바꿀 기회로 삼은 것. 존슨 대통령은 홍보기사를 쓸 130명의 기자단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고 그야말로 역대급 환영식이 펼쳐진다. 서울시청을 가릴 만큼 거대한 존슨 대통령의 초상화가 내걸렸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환영 인파가 끝없이 이어졌는데 I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Park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for their hospitalit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been great allies. 그런데 It's going to be a bit boring if we only shoot the president. Let's try getting a footage of something else. Oh, see that over there? Yeah. Whoa, I didn't know there was a place like that in Seoul. 서울의 판자촌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당시는 서울 인구 400만 명 중 3분의 1이 판잣집에 살던 때로 서울 한복판인 시청 인근에도 판자촌이 있던 건 당연지사. 즉 서울의 슬럼가가 고스란히 TV에 비친 것이다. 아니 서울 한복판에 저런 슬럼가가 있다니. 미국에 온 지 40년이 넘었는데 발전된 게 하나도 없구만. 문제는 이를 목격한 미국의 교민들. 가난하고 낙후된 고국의 현실에 큰 충격을 받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박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시다. 서울의 판자촌을 싹 없애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럽시다. 급기야 미국의 교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울의 판자촌을 없애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싹 없애라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맞는 말이야. 그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차 무슨 큰일을 하겠어. 당장 살 곳부터 바꿔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시키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판자촌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큰일을 하겠느냐며 격분, 조속한 개발을 촉구한다.
그 결과 서울 곳곳에 빈민층을 입주 대상자로 한 시민 아파트 수백 채가 건설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와우 아파트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와우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걸까? 그것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 악재 때문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요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아파트를 지으라는 것. 하지만 한 동에 1,100만 원이요? 5층 건물을 짓는데 보자 그만큼이라고요. 아니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동시에 아파트 수백 채를 지어야 했던 정부가 책정한 공사비는 30세대가 거주할 5층 건물 한 동에 1,100만 원. 이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맡겨만 주시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한 건설사가 와우 아파트의 13동부터 16동까지 4개 건물의 건축을 맡기로 한다. 강 사장 어쩔 생각인 거야? 그 돈이면 무조건 손해잖아. 손해 안 보는 건 하나 있잖아. 하청 줄 생각이야. 하청? 그 공사비에서 그 약간의 수수료만 챙기고 하청으로 넘기려고. 그 다음은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속셈은 공사비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뒤 하청을 주겠다는 것. 결국 실제 공사비는 건물 한 채당 겨우 900여만 원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건설사와 계약한 하청업자가 무면허였다는 사실. 난림공사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필수 과정인 집안공사를 생략, 무른 땅 위에 건물을 지었고 철근 70개를 써야 할 기둥에 고작 5개의 철근을 썼으며 콘크리트를 만들 때도 시멘트의 양을 줄이고 불순물이 많은 하수도물을 사용하는 등 온통 기준 미달의 불량자재로 부실 시공을 반복했다. 심지어 첫 삽을 뜬 후 완공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6개월. 와우 아파트는 말 그대로 모래로 지어진 집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와우 아파트는 입주 대상자가 빈민층임을 고려해 한 가구당 하중을 200kg으로 설정했는데 그 후 웃돈을 받고 입주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딱지 거래가 성행하면서 실제 와우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들이 너무 많은 살림을 들여놓는 바람에 실제 하중은 900kg 정도로 200kg의 4배를 훌쩍 넘어버린 것이다. 어머, 벌써 꽃이 폈네? 햇볕도 따뜻하고 이제 봄인가 봐. 그러게, 우리 이사 올 때가 겨울이었는데 시간 참 빠르다, 그지? 그나마 겨울에는 땅이 얼어있어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었지만 봄이 되자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내려앉기 시작한 상황. 결국 완공 4개월 만인 1970년 4월 와우 아파트 15동 건물이 형체를 잃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당시 서울에 불어닥친 아파트 열풍에 경종을 울린 사건. 그런데 이 사고의 주범은 따로 있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이었다. (1966년) 40세의 나이에 서울시장으로 임명된 김현옥. 육군 사관학교 졸업 후 군인으로 복무하던 그의 인생을 바꾼 남자는 바로 박정희였다. 추석! 부산 항만사령관 김현옥! 자네 얘기는 많이 들었네. 이번 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지.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당시
부산 항만사령관이던 김현옥이 영남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박정희가 정권을 잡는 데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 이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그를 부산시장에 임명한 데 이어 1966년에는 서울시장의 자리에 앉히며 가까이 불러들이는데, 내가 자네를 왜 좋아한자? 나랑 닮았거든. 재고 따지는 거 없이 밀어붙이는 성격.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그 일을 대신해주게. 네, 기대하신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재정비하라는 박정희의 명령에 김현옥은 서울의 지도를 바꿔놓을 만큼 대사업을 시작한다. 북악 스카이웨이, 강변북로, 광화문 지하도 등 수많은 길을 뚫었고, 세운상가, 낙원상가와 같은 현대적인 건물을 지었으며, 한강과 여의도 개발을 시작하는 동시에 와우 아파트 등 수백 채의 시민 아파트를 건설하기까지. 돌격이라는 구호가 새겨진 헬멧을 쓰고 현장을 누비던 그의 모습에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각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원동력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 심지어 그런데 시장님, 아파트를 이렇게 가파른 산에 지어도 되나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나면.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높은 곳에 지어야 각하가 계신 저 청와대에서도 잘 보일 거 아닌가? 와우 아파트가 와우산 기슭에 지어진 것 또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후문. 그러나 1970년 4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국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게 된 김현옥. 하지만 1년 6개월 후 그는 다시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이후 마지막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고 한다. 오직 발전만을 밀어붙이던 정부 정책과 황당할 정도의 부실공사로 발생한 인재,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하지만 그날의 경부에도 여전히 대형 붕괴 사고들은 계속되고 있다.